칼날 위에 피어난 사랑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폭력과 배신, 피로 얼룩진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한 남자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한 두 여인의 치열한 싸움은 결국 모두의 파멸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죽어서도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저주를 퍼부었고, 다른 여인은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끝없는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엇갈린 운명은 무신정권의 잔혹한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로 얼룩진 고려 중기의 권력 암투 속에서 금지된 사랑과 질투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여인들의 피 맺힌 사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왜 이토록 잔혹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12세기 후반, 고려는 무신정권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종의 실정에 반발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최충원, 이방, 정중부 등 이름만 들어도 서늘한 무인들이 피의 숙청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이민은 원래 경주 출신의 천한 역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용력과 잔혹함으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명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이민의 한마디에 조야가 떨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권력 지향적인 인물들이 모여들었고, 이민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 이민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상 조원정의 딸 정숙첨이었습니다. 정숙첨은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여인으로 빼어난 미모와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천한 신분 출신이었던 이민은 양반들의 존경과 인정을 갈구했고, 정숙첨 같은 명문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정통성과 품위를 더하려 했습니다. 정숙첨 또한 시대의 폭력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권력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민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숙첨은 명문가의 딸로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민의 후처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에게 정실 부인을 내치고 자신을 정실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은 정숙첨의 미모와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정실 부인을 내치고 정숙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과 권력을 쟁취한 정숙첨은 이민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이민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친인척들 또한 이민의 권세를 빌어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최정점에는 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정숙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의민의 서자인 이지영이었습니다. 이지영은 이의민의 총애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다르다는 이유로 정숙첨의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지영은 이러한 냉대 속에서 자라며 이복 형제들, 특히 이의민과 정숙첨 사이에서 난 아들들과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지영은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의민의 종으로 있던 명주였습니다. 명주는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지만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지영은 명주를 몹시 사랑하여 그녀와 혼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정숙첨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이의민의 정실 부인 자리를 꿰찬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이 천한 종과 혼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첨은 명주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이지영과 명주의 사랑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숙첨은 명주를 잡아 잔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이지영은 정숙첨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명주를 죽인 후에도 정숙첨은 이지영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에게는 이 모든 치욕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영은 최충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숙첨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결국 이지영은 최충원과 결탁하여 이의민을 암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의민이 죽자마자 최충원은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옹립하여 고려의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정숙첨은 권력을 잃고 몰락했으며 이지영은 최충원의 오른팔이 되어 새로운 권력을 손에 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은 씁쓸했습니다. 명주를 잃은 이지영은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최충원은 이의민을 제거한 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지영을 숙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지영은 아버지 이의민을 암살하는데 공을 세웠지만 얼마 못 가 최충원에게 숙청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숙첨 또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민이 죽고 권력을 잃자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밝혀졌고 백성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세 아래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끝없는 질투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민과 정숙첨 그리고 이지영과 명주의 이야기는 고려 무신 정권의 잔혹성과 함께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낸 처참한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칼날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결국 칼날 위에서 시들었고 피의 숙청은 또 다른 피의 복수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까지도 고려 역사의 어두운 단면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의 피 맺힌 질투와 슬픈 사랑은 고려의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끝나지 않는 비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